길었던 A매치 기간이 끝나고 이제 곧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재개됩니다. 오는 토요일 밤 11시에 이번에 승격한 셰필드와 홈에서 맞대결을 펼칠 예정인데요. 토트넘은 불과 몇 달 전에 FA컵 16강에서 당시 2부였던 셰필드를 만나서 패배했던 뼈아픈 기억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3월에 당했던 패배를 제대로 갚아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토트넘 복귀를 앞둔 각 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을 서비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소속된 스웨덴은 오스트리아에게 1대3으로 패배하면서 F조 3위가 됐는데, 그나마 정규 시간 종료 직전에 클루셉스키가 어시스트를 하나 올리면서 만회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에스토니아전에서도 1득점 1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를 잘 올렸는데 패배한 경기에서도 도움을 하나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존슨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지 지켜보시죠. 솔로몬도 이스라엘 대표팀으로 선발 출전해서 경기를 풀타임 소화하면서 활약했습니다. 비록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찬스 메이킹 6회, 드리블 돌파 성공 67%로 나름대로 창의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은 벨라루스를 1대0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를 만났는데 이건 유로 대회와 상관없는 친선 경기라서 큰 의미는 없었지만 3대1로 이겼습니다. 지난 우크라이나전에서 선발로 나온 메디슨은 출전을 안 했는데 잉글랜드야 미드필더 차고 넘치고 차라리 잘 쉬고 잘 됐죠. 손흥민도 좀 쉬었어야 됐는데요. 그죠? 세네갈은 알제리에게 0대1로 패배했는데 사르가 세네갈 대표로 선발 출전해서 70분을 소화하고 교체됐습니다.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안타까운 히샬리송은 페루전에서도 선발로 나와서 64분을 뛰었는데 볼터치가 11회밖에 안 됐고 슈팅은 단 1회, 그것도 유효 슈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할 말이 있긴 한 게 전반 32분에 히샬리송이 골을 넣었는데 VAR에 의해서 취소가 됐거든요. 용수철같이 튀어올라서 헤더골을 넣었는데 그만 옵사이드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점프력도 좋았고 헤더도 매우 정확해서 이 골이 인정됐다면 히샬리송이 복귀 직전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토트넘에서는 물론이고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골 침묵을 이어가면서 히샬리송의 폼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로메로가 있는 아르헨티나는 볼리비아를 3대0으로 완벽하게 무찌르면서 월드컵 남미 예선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영웅인 메시가 결장했지만 승리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메시는 지난 에콰도르전 이후에 그 경기 MOM이었던 로메로를 향해서 로메로는 현 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면서 매우 극찬을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스페인의 문도 데포르티보는 과거 2021년에 로메로 영입에 실패한 것이 바르셀로나의 최악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구단 측에 직접 로메로 영입을 추천했다고 했는데 라포르타 회장이 이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대로 토트넘에 뺏겨버린 겁니다. 어라? 왜 이 얘기가 익숙하게 들리죠? 클럽의 에이스가 동료 수비수를 추천했는데 영입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봤던 스토리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김민재가 겪었던 일화와 상당히 비슷한 구석이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영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훌륭한 수비수인 로메로를 자칫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리지 기자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던 와중에 로메로와 관련된 얘기도 나온 겁니다. 브리지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만약 콘테가 토트넘을 떠나지 않았다면 로메로가 먼저 팀을 떠날 수도 있었다는데요. 로메로가 콘테 감독과 함께 팀에 머물렀다면 로메로가 토트넘에서 나갔을 것이다. 지금은 상관없지만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라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밖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빴다고 밝혔습니다. 나열한 걸림돌과 함께 뛰는 것도 힘든데 감독과의 불화까지 있었으니까 지난 시즌에 로메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갑니다. 올 시즌 반더벤이라는 새 파트너를 만나서 마음 놓고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걸 보니 나이어가 진짜 로메로의 발목을 붙잡고 방해를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풋볼 팬캐스트에서도 만약 토트넘이 비슷한 시기에 케인과 로메로를 같이 잃었다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힘든 싸움을 벌였을 것이다. 로메로는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편안하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면서 로메로가 토트넘에 잔류했기 때문에 올 시즌 수비가 안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인정을 받는 로메로는 볼리비아전에서도 선발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해외 토트넘 팬들은 매우 의외였습니다. 로메로의 풀타임 활약에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에 찬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상 걱정 때문이었는데요. 로메로는 작년에 A매치에 차출됐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오랜 기간 결장을 했습니다. 당시 경험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팬들은 로메로가 혹사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이번 볼리비아전에서는 상대 선수가 전반 39분에 파울로 퇴장을 당해서 수적으로 이미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로메로가 풀타임을 안 뛰어도 승리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괜히 풀타임을 뛰게 했다는 불만입니다. 비슷하게 손흥민을 보는 눈길에서도 걱정이 뚝뚝 묻어나는 태도였습니다. 사우디와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훈련에서 손흥민이 무릎을 안고 쓰러지는 장면이 커뮤니티에서 매우 큰 화제가 됐는데요. 훈련 도중에 손흥민이 쓰러지자 의료진과 코치진이 모두 나서서 손흥민을 둘러싸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각종 부상을 안고 힘겹게 뛰는 바람에 득점 수치도 많이 떨어졌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즌을 보냈죠. 해외 토트넘 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 장면이 공개되자 깜짝 놀란 겁니다. 이어서 손흥민이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오른 무릎에 얼음 주머니를 감은 것을 보고는 커뮤니티가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발로 서 있긴 했지만 무릎에 두껍게 뭔가가 감겨있는 장면이 왠지 모르게 큰 부상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손흥민은 사우디전에서 선발로 나와서 91분에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상은 아니었다는 건데 바로 이번 주말에 셰필드전이 있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사우디와의 경기 중에 매우 비신사적인 반칙까지 당했는데요. 전반 34분 골키퍼와의 1대1 찬스에서 사우디 선수가 백태클을 시도하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쓰러진 겁니다. 이 태클은 공과의 접촉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손흥민의 발과 닿으면서 유력한 득점 기회를 무산시킨 태클이었죠. 규정에 의하면 페널티킥 선언은 물론이고 태클 선수는 퇴장까지 당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인수한 뉴캐슬 홈경기장이라서 사우디의 홈 어드밴테이지를 주기라도 하던 듯 심판은 페널티킥이 아닌 코너킥을 선언하면서 정말 어이없는 황당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한국 팬들은 이런 억울한 판정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서 잠깐 욱하고 말았지만 해외 팬들은 오히려 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저 쓰레기 심판의 이름은 앤디 메들리야. 이번 주말 웨스트햄과 맨시티 경기 주심이지 저런 쓰레기가 프리미어리그 심판이라니. 사우디가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에게도 뇌물을 먹이고 있다. 이게 프리미어리그 심판의 수준이야? 차라리 뇌물을 받았다고 믿고 싶다. 누가 봐도 명백한 파울이잖아. 내가 심판이었다면 페널티킥은 물론이고 저 태클한 놈에게 레드카드를 줬을 거야. 사우디 선수의 태클은 공이 닿지도 않았어. 오직 손흥민의 득점만 방해했는데 저게 왜 코너킥이야? 저 심판 호텔을 압수수색해야 돼. 분명 경기 전에 도착한 돈가방이 있다라면서 한국 팬들보다 더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심판을 찾아가기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그만큼 토트넘 팬들이 자기 일처럼 손흥민을 생각해 준다고 보면 될 텐데요. 우선 부상 소식은 없어서 천만 다행이고 3일 쉬고 셰필드전 출전이라 분명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감안해서 응원해보자고요. 서비스에 의하면 이번 A매치데이에 토트넘 주전들은 부상은 다행히 없는 걸로. 오케이 4연승 고고!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